CU와 GS25는 국내 1, 2위를 다투는 최고의 편의점 프랜차이즈들입니다. 2020년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모든 업종이 매출 하락 등의 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많은 편의점 매장들 또한 매출 하락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편의점 매장들이 빠른 매출 회복과 더불어 오히려 일부 매장에서는 바이러스 이전보다도 더욱 높은 매출들이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편의점 업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편의점 업계의 최신 근황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었지만 2020년 2분기 편의점들의 프랜차이즈 가맹 상담 문의는 2019년 전년도 대비 오히려 40% 이상 증가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편의점을 오픈하겠다며 작년보다 더욱 많은 가맹 상담 문의가 이루어졌던 것인데,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지만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5단계로 격상되면서 편의점 매장들은 오히려 매출이 일시적이나마 상승하게 됩니다. 브랜드 CU에 따르면 주말 이틀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서울 소재 편의점 매장들의 식사류 제품 매출이 전주 주말 대비 최대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반찬류와 덮밥, 국밥류 매출은 37.8%, 30.6%가 각각 증가했고, 통조림과 국, 탕 등 찌개류 매출도 각각 23.6%, 20.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각종 식자재 매출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고추장 등 장류 매출은 21.3%, 양념류는 20%, 그리고 식용유는 19.6%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슈퍼마켓 및 동네 큰 마트에서 판매되었던 품목들이 편의점에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판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3단계 등으로 격상할 때마다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던 카페와 음식점 업종과 다르게 편의점은 오히려 매출의 큰 수혜를 일시적이나마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다른 업종들이 문을 강제적으로 닫는 것에 반해 소규모 매장 크기로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그 제한 조건을 살짝 비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편의점 매출의 회복이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일시적인 수혜였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편의점은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CU와 GS25는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국내 최고의 포털 기업과 손잡고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은 비단 CU와 GS25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3,000여 개 점포에서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세븐일레븐까지도 2021년부터 카카오와 네이버에 입점할 계획이라고 하며, 다른 편의점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로 배달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의점의 본격적인 배달 서비스의 시작은 꽤 많은 업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메뉴 및 상품 종류가 800여 종이 넘어 많은 음식점, 그리고 디저트 카페, 일반 잡화 판매점들과 판매 상품이 다수 겹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은 한솥도시락과 본도시락 등의 브랜드와 주력 메뉴가 겹치며, 편의점 생활용품들은 최근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배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다이소 등의 판매샵과 겹치고 있고, 과일과 채소류 등은 일반 개인 마트와 첨가물 식자재 가게와 메뉴가 겹쳐 편의점 판매 제품과 겹치지 않는 매장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편의점의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판매가가 비싸 전체 자영업 시장에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는 있지만,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한솥 도시락이나 본 도시락 등의 매장에선 도시락만 주문해야 하며, 분식 매장에선 분식 메뉴만 주문해야 한다고 치면, 편의점 배달 서비스는 과일부터 라면, 도시락, 기타 생활용품, 그리고 파, 두부, 고추장 등 식자재까지 다양한 물품을 한꺼번에 주문할 수 있어 무척이나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편의점은 배달 서비스로 주문 한 번에 여러 번 다른 매장에 주문할 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어 편리함이 뒤따르고 있으며, 편의점 특성상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이후 문을 닫는 타 업종에 비해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유량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를 통한 CU 배달 주문 건수는 현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던 3월보다도 11월에는 무려 316.9%가 증가했습니다. 이 엄청난 매출 증가가 단순히 편의점 도시락 1개 주문, 인스턴트 식품 구매 1개 주문 등으로 이루어진 매출 증가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락과 다양한 음료와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담배 주문 등 다양한 품목을 동시에 주문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다면 편의점 창업은 악재가 전혀 없는 매력적인 창업 아이템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과연 편의점은 정말 장점만이 있는 창업 아이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편의점 창업은 아직 넘어야 할 숨겨진 산이 많습니다. 우선 최근 아주 강력한 경쟁 상대가 등장해 대기업 편의점 프랜차이즈들 CU GS25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는 의외로 국내 최대 배달앱 기업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전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최근 각각 자체 편의점 배달 서비스 비마트와 요마트를 런칭했습니다. 배달앱 기업의 편의점 배달 서비스 개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을까요?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 형제들로부터 비마트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마트는 서울 지역에서 서비스를 정식으로 런칭한 후 2020년 8월 기준 런칭 초와 비교해 짧은 기간 단숨에 10배가량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편의점 점주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 비마트가 성장하는 동안 서울 지역 편의점의 배달 매출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편의점 운영업체인 한 브랜드에서 배달 서비스 운영 점포가 580여 개에서 940여 개로 늘어났음에도 비마트의 영향으로 오히려 평균 주문액이 48%로 떨어졌다고 하니 온라인 배달 서비스에서 비마트는 그동안 국내에서 상대가 없었던 CU와 GS25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려는 벌써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달의 민족은 자체 편의점 배달 브랜드 비마트가 있기 때문에 CU와 GS25의 이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요기요는 자체 개발한 요마트를 편의점 카테고리 최상단에 노출하고 있는데 국내 배달 서비스의 최강의 독점적 지위에 있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배달이란 환경에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고 있어 기존 편의점 매장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의점의 또 다른 문제는 고소득 점포와 저소득 점포와의 격차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폐업하는 매장도 너무나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분위기 좋은 편의점 업계의 단순 계산으로 상황이 좋아 보여도 평균의 함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현 시기에 이례적으로 신규 점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의점 업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점포들에게는 치열한 장사 환경이 마련되고 있어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지금껏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 많은 분들이 창업을 고려하셨고 또 창업을 하셨던 편의점 업종은 기존의 개설 비용과 상권 입지 등과 함께 이제는 새로 추가된 변수도 더욱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같이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신중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자영업TV 우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